뺑덕야담, 방문해 주셔서 무척이나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슬아의 자식이라고는 아들 하나뿐인 김대감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다. 김대감은 하나뿐인 아들 명호가 행여탈이라도 날까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래서 명호는 바깥 아이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늘 함께 자랐던 동갑내기 하인 팔봉이 그리고 유모의 딸인 분이하고만 어울려 지냈다. 그런 명호가 어느덧 어른이 되어 장가를 갔다. 분이야, 서방님이 장가를 가신 지도 1년이 지났는데 우리도 부부가 되게 해달라고 대감마님께 청을 드려볼까? 팔봉아, 아직 서방님이 대를 이을 애기씨를 보지 못하셨잖아. 그 때문에 대감마님 심기가 안 좋으실 텐데 어떻게 그런 청을 드려.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대감마님이 무서우면 서방님께 청을 드려보는 건 어때? 괜히 서두르다가 탈이 생길지도 모르니 조금 더 기다려보자.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자는 거야? 왜 그리 서두르는 거야? 서방님은 어려서부터 함께 하셨으니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시겠지. 그냥 서방님께 말씀드리자. 어차피 내 말도 안 들을 거면서 나한테 물어보긴 왜 물어봐? 팔봉이와 대화를 나누던 분이가 화가 난 듯 투덜거리며 돌아가 버렸다. 혼자 남겨진 팔봉이는 한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렸다. 아이고, 저 바보. 이 집안에서 머리 안 올린 여종은 지 하나뿐이라 만수랑 덕칠이도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걸 내가 뻔히 아는데 나보고 어찌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만수와 덕칠이는 이 집 종이니 품삯 받고 일하는 나보다 분이랑 맺어지기 쉬울 터인데 주구장창 기다리다가 덕칠이나 만수가 선수를 쳐서 분이랑 짝이 되면 난 어쩌라고. 나라도 도련님께 청을 드려봐야겠다. 그날 오후 다가오는 진사시를 준비하며 사랑방에서 공부를 하던 명호가 갑자기 팔봉이를 불렀다. 서방님, 찾으셨어요? 그래 팔봉아, 하루 종일 서책만 보고 있으려니 온몸이 좀이 쑤시는구나. 내 잠시 나갔다 올 테니 너는 내 옷을 입고 사랑방에 앉아만 있거라. 서방님, 저번처럼 작은마님께 들키면 소인은 이 집에서 쫓겨납니다요. 진사시 시험 치를 때까지만이라도 참아보시죠. 이놈아, 이러다가 진사시 치기 전에 내가 좀이 쑤셔 죽겠다. 혹여 걸린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를 구하다 세상을 뜬 네 아비의 은혜 때문이라도 네 놈이 쫓겨날 일은 없을 텐데 무슨 걱정이냐? 그리고 너와 내가 어려서부터 형제처럼 같이 자랐는데 네가 쫓겨나면 내가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 너는 여기 앉아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나는 분이랑 나가서 탁주 한 사발만 들이키고 금방 올 테니까. 명호가 분이까지 데리고 나간다고 하자 팔봉이가 놀라하며 큰 소리로 말했다. 분이까지 데리고 가시려고요? 이놈아, 귀청 떨어지겠다. 네 놈이 지금 나 못 나가게 하려고 온 집안 사람 다 들으라고 큰 소리를 내는 것이야? 아닙니다요. 소인이 어찌 감히. 명호는 팔봉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방을 나가버렸다. 혼자 남겨진 팔봉이는 명호의 옷으로 갈아입고 서원 앞에 앉았다. 서방님이 나와 형제처럼 자랐다니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어려서부터 짓궂은 장난은 혼자 다 쳐놓고 나한테 다 뒤집어 씌워서 혼쭐나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자기가 아쉬울 때만 형제처럼 자랐느니 어쨌느니 하지. 한편 방을 나온 명호는 분이가 있는 행랑채로 향했다. 분이야, 안에 있어? 예, 서방님 찾으셨어요? 그래, 어서 나를 따라 나서거라. 지금이요? 어딜 가시는데요? 묻지 말고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다짜고짜 나가자는 명호의 말에 분이는 어리둥절해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아침에 팔봉이와 나눴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기어코 팔봉이가 서방님께 말했나 보네. 그러니 서방님이 일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서둘러 나가자 하시는 거겠지. 분이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명호의 뒤를 따라 나섰다. 명호는 주막으로 가는 내내 분이와 쉬지 않고 이야기를 했다. 어려서부터 둘은 함께 자란 탓인지 주인과 종의 관계라기보다는 영락없는 온누이 사이 같아 보였다. 주모 여기 탁주랑 장국밥 좀 내오게 해. 도련님 또 오셨어요? 오늘은 어쩐 일로 팔봉이가 안 보이네요. 팔봉이 녀석은 다른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둘이만 왔네. 명호는 너스레를 떨며
주모와 말을 주고받았다. 분이야, 너도 한잔 해라. 도련님, 저는 술을 못 하잖아요. 너는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그러게 팔봉이가 내게 술 배울 때 같이 배웠으면 얼마나 좋으냐? 저도 팔봉이처럼 탁주 마시고 귀하게 먹은 것을 개원해야 서방님이 좋아하시겠네요.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 내가 탁주를 사주는 맛이 나지. 그 말을 하고 명호는 탁주 한 사발을 시원하게 들이켰다. 그리고 술잔을 내려놓고는 분이를 빤히 바라보았다. 명호와 눈이 마주친 분이는 민망한 듯 말을 건넸다. 서방님, 왜 그러세요? 분이야, 내게 무슨 할 말이 있는 것이냐? 아니요. 쇳내가 서방님께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너랑 알고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널 모르겠냐? 네 표정이 그리 초조한 이유가 뭐야? 시원하게 말해봐. 주막에 온 내내 장난기 있는 말투로 말하던 명호가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분이에게 물었다. 이미 팔봉이에게 다 들으셔놓고 저한테 다시 물으시는 걸 보니 서방님은 이번 일도 쇳내에게 짓궂게 장난을 치시려는 거지요? 팔봉이에게 아무런 말도 들은 것이 없었던 명호는 이게 뭔 소린가 싶었다. 하지만 명호는 분이의 말을 듣고 재미난 일을 발견한 듯 미소를 짓고는 이미 팔봉이에게 다 들은 척하고 분이에게 말했다. 난 네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으려고 그러는 거야. 분이는 망설임과 불안함이 섞인 얼굴로 조심스레 말을 했다. 쇳내도 팔봉이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팔봉이가 제 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분이의 말을 들은 명호는 크게 놀랐다. 하지만 금세 아무렇지 않은 척을 하며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을 하고는 차분한 말투로 말했다. 너하고 팔봉이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에는 이미 홍기가 찬 만수와 덕칠이가 있잖아. 그런데 그들보다 나이가 더 어린 팔봉이가 먼저 장가를 간다면 그놈들이 불만이 생기지 않겠어? 그건 알고 있어요. 팔봉이도 그걸 알고 있으니 불안한 마음에 서방님께 청을 드린 거겠지요. 명호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올라오는 화를 참고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며 분이에게 말했다. 일단 네 생각은 잘 알았으니 오늘은 일찍 돌아가자꾸나. 예? 아직 탁주도 남았는데요. 부인이 다과를 함께 들자고 했던 게 지금 생각이 났어. 어서 가자꾸나. 예, 알겠어요. 명호는 집에서 나올 때와는 다르게 혼자 앞장서서 발걸음을 재촉해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셨어요? 팔봉이 니놈은 내가 빨리 돌아와도 불만인 게냐? 저기 서방님, 이놈이 서방님께 드릴 말이 좀 있는데요. 명호는 팔봉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네 이야기는 다음에 듣자꾸나. 오늘 마신 탁주가 독했는지 머리가 어지러워. 나는 좀 누워야겠으니 너는 어서 돌아가 보거라. 명호는 팔봉이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게 서둘러 돌려보냈다. 팔봉이가 돌아가고 혼자 남게 된 명호는 생각에 잠겼다. 팔봉이랑 분이가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사이가 된 거지? 팔봉이랑 분이를 짝으로 맺어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분이는 처음부터 내 첩실로 들이려고 점 찍어둔 여인인데 그런 분이를 팔봉이 놈에게 빼앗길 수는 없어. 그런데 아직 대를 이을 자식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분이를 첩으로 들인다고 했다가는 부인이 크게 화를 낼 것이 뻔한데 무슨 좋은 방도가 없을까? 아, 그래, 이렇게 하자. 이참에 내가 먼저 분이를 안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나서 아버님께 말씀을 드리면 꾸중이야 조금 듣겠지만 아버님도 아마 조용히 넘어가시겠지. 이번에도 분명 내 편을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시간을 본 다음에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 그때 당당하게 첩실로 들이자. 다음 날 해가 뜨기도 전에 명호가 팔봉이를 불렀다. 팔봉이 너는 한양에 가서 백지를 좀 사가지고 오너라. 갑자기 한양이라뇨? 한양을 다녀오려면 제가 아무리 서둘러도 보름은 걸리는 거리예요. 제가 마을에서 제일 좋은 백지를 찾아드릴게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마을에서 제일 좋은 백지니라. 한양의 백지는 더 매끄럽고 힘을 주지 않아도 글씨가 부드럽게 써지고 그림도 정교하게 그려진다는구나. 그 백지로 공부를 하면 진사시에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는 것이니
네가 가서 그 백지를 좀 사오거라. 네가 한양만 다녀오면 내가 이달 품삯을 더 챙겨주마. 명호가 진사시까지 들먹이며 백지를 사오라 하자 팔봉이는 안 간다는 핑계를 댈 수가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소인이 서둘러 다녀오겠습니다. 먼 길을 서두르다 몸이 상할 수 있으니 천천히 몸을 살피며 다녀오거라. 예, 그리하겠습니다. 제가 한양에 다녀오면 긴히 드릴 말이 있으니 소인이 돌아오면 말을 꼭 들어주셔요. 그래, 네가 한양에서 돌아오면 내가 네 말을 꼭 들어주마. 그날 오후 팔봉이는 분이에게 다녀오겠다 인사하고는 서둘러 길을 나섰다. 팔봉이가 한양으로 길을 떠나자 명호는 방 안에 앉아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었다. 팔봉이가 돌아오려면 좋기 보름 이상은 걸릴 거야. 내가 오늘 밤에 분이와 일을 치러야 팔봉이가 없는 동안 분이가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겠지. 사실은 분이가 팔봉이가 아니라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였을 거야. 그런데 신분 차이도 있고 거기다 내가 혼인까지 해버렸으니 나 대신 팔봉이를 택한 거겠지. 그나저나 분이의 마음이 빨리 정리되어야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릴 때도 수월할 텐데. 명호는 혼자 즐거운 상상을 하며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지고 고요한 어둠이 내려앉자 명호는 까치발을 한 채 조심스레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분이가 자고 있는 방 앞에 다다른 명호는 문 앞에 잠시 멈춰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래, 이 방법뿐이야. 어쩌면 분이도 내가 이리해주길 진작부터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 망설임 끝에 명호는 방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깊이 잠이 든 분이의 새근거리는 숨소리만이 조용히 들리고 있었다. 분이야, 명호가 나지막한 목소리로 분이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분이는 잠결에 몸을 일으키며 비몽사몽한 눈으로 명호를 바라보았다. 서방님, 제 방에는 무슨 일이세요? 급히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깊은 밤에 자신의 방을 찾아온 명호를 보고도 분이는 놀라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명호는 이따금씩 탁주를 분이에게 숨겨놓으라 말하고는 늦은 밤에 팔봉이와 함께 분이의 처소에 들러 탁주를 마시곤 했었기 때문이었다. 서방님, 숨겨놓은 탁주는 없는데요. 한동안 찾지를 않으시더니 팔봉이가 한양에 가고 없으니 적적해서 그러신가 봐요. 오늘은 탁주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그럼 이 야밤에 쇳내의 처소는 어쩐 일로 오신 거예요? 분이야, 실은 너도 나를 마음에 품고 있었던 거 아니냐? 분이는 명호의 황당한 소리에 두 눈이 보름달처럼 커지고 입은 쩍 벌어졌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저같이 천한 것이 어찌 서방님께 다른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분이의 말을 들은 명호는 순간 얼굴빛이 달라지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거짓말하지 마.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잖아.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네 두 볼이 붉어지고 고개까지 돌리는 걸 내가 한두 번 본 줄 알아? 그것은 가끔 서방님이 저를 빤히 쳐다보시기에 쇳내가 그 시선을 피하다 그리 된 것입니다. 쇳내는 팔봉이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너는 지금 네 마음을 숨기고 있는 거야. 신분의 차이와 내가 혼인한 것 때문에 분이 네가 그리 말하나 본데 그건 내가 생각해놓은 묘수가 있으니 너는 아무런 걱정 말고 그냥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분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명호는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천천히 분이를 향해 다가갔다. 그런 명호를 보고 분이는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거기 멈추세요. 더 이상 가까이 오시면 쇳내는 혀를 깨물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분이의 단호한 말에 명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너와 함께 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서방님, 돌아가 주세요. 분이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명호는 더 나아갈 수 없었다. 명호는 화를 참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했다. 분이 네가 진정 팔봉이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냐? 쇳내가 팔봉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한들 제가 서방님의 여인은 될 수 없습니다. 쇳내가 서방님을 키운 유모의 여식이란 이유로 작은 마님께서 쇳내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제가 이 집의 종으로 있기는 하지만 제게 잘해준 작은 마님과 팔봉이에게
신의를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 네 뜻이 그렇단 말이지. 하지만 내가 갖고 싶다 마음먹은 것을 놓친 적이 없다는 건 너도 잘 알 것이야.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너를 꼭 내 것으로 만들 테니 두고 보거라. 명호는 두 눈을 번뜩이며 분이의 방을 나갔다. 혼자 남겨진 분이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킬 여유가 없었다.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걱정이 되어 마음이 불안했기 때문이었다. 이제부터가 큰일인데 어려서부터 갖고 싶은 것은 3일 밤낮을 대감마님께 졸라서라도 꼭 갔던 서방님이잖아. 이대로 끝날 리가 없는데 어떡하지? 팔봉아, 나는 이제 어찌해야 하니? 다음 날 분이가 우려했던 대로 명호는 해가 뜨자마자 아버지 김대감을 찾았다. 아이고, 우리 아들이 뭐가 안 되는 것이 있어. 이렇게 뿔이 났을꼬. 아버님, 제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이 이 집안에 있습니까? 이 집안에 이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 이 집안에 풀 하나, 돌멩이 하나도 다 소자의 것이 맞지요? 그렇고 말고 이 집안의 것이라면 모두 네가 주인이다. 아버님, 소자는 분이를 첩으로 드리고 싶어요. 아들 명호의 말을 들은 김대감은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유모의 딸 분이를 말하는 것이냐. 분이랑 팔봉이가 서로 좋아한다네요. 어려서부터 그 둘은 항상 저와 함께였는데 그 둘이 저 몰래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지 뭐예요. 명호야, 천한 것들이 분수에 맞게 서로 좋다는데 네가 왜 분이를 첩으로 삼겠다는 것이냐.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함께였는데 제가 아닌 팔봉이가 좋다잖아요. 아버님,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이는 원래 제 것이잖아요. 제가 지난밤에 분이의 처소에 가서 밤을 치르려고 했는데 분이 그것이 차라리 죽겠다며 제게 협박을 했어요. 제가 열불이 나서 밤새 잠을 이루지도 못했다니깐요. 아이고, 우리 귀한 아들이 고작 그런 일로 잠도 이루지 못했다니. 내가 지금 당장 분이 그것을 잡아다가 매를 쳐야겠구나. 아버님 안 돼요. 분이는 제 첩이 될 아이인데 매를 치다니요. 김대감은 철없는 아들 명호의 말을 맞장구치며 달래주고는 있었지만 속으로는 이 난처한 상황을 어찌 헤쳐나가야 할지 깊이 궁리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며느리 설화의 친정아버지는 비록 관직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존경과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기에 사돈지간인 김대감도 조심스레 처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명호야, 너에게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운 부인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혼인한 지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네가 첩을 들이면 네 처가 마음이 상하지 않겠느냐. 아버님, 제가 이리도 화가 나 있는데 부인 마음까지 제가 헤아려야 하나요? 그렇지. 네가 지금 그리 속이 상한데 그렇게 하기는 힘들겠지. 네 마음은 알았으니 이 아비가 어떻게든 해보마. 그동안만 기다려 주려무나. 김대감은 아들 명호를 어루고 달래며 기분을 맞춰주었다. 알겠어요. 그럼 소자는 아버님만 믿고 기다릴게요. 팔봉이가 돌아오기 전에 해결해 주셔야 해요. 제 품에 안겨있는 분이를 보고 팔봉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만 해도 즐겁네요. 그래, 알았다. 이 아비를 믿고 기다리거라.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 그 시각 아버님, 소자는 분이를 첩으로 드리고 싶어요. 시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드리러 왔던 명호의 부인 설아는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분한 마음이 든 설아는 곧장 분이를 찾아갔다. 분이야, 내게 할 말이 없느냐? 분이는 갑자기 설아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 지난밤에 있었던 일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넙죽 엎드렸다. 작은마님, 잘못했어요. 하지만 결코 작은마님께서 우려하는 일은 없었어요. 분이가 겁에 질린 말투로 말하자 설아는 마음을 다잡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다. 많이 놀랐겠구나. 설아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긴장이 풀린 분이는 아무런 말도 못한 채 눈물만 흘렸다. 내가 당연한 것을 물었구나.
많이 놀랐겠지만 마음을 추스르거라. 설아는 분이를 일으켜 앉히고는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작은마님, 쇳내는 이제 어찌하면 좋아요. 저는 분명 팔봉이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서방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서방님께 팔봉이와 부부의 연을 맺고 싶다 말한 거니? 예, 서방님이 다 아시는 듯 물으셔서 낮에 주막에서 말했어요. 서방님이 너를 데리고 또 주막에 가셨었구나. 예, 쇳내가 말리지 못했어요. 작은마님, 잘못했습니다. 네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계속 잘못했다 말하는 거야. 이 일은 모두 철없는 내 서방님 때문에 일어난 일이잖아. 분이는 고개를 들어 설아를 바라보았다. 문안 인사를 갔다가 문 앞에서 서방님과 아버님이 네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 서방님이 얼마나 열변을 토하시든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더구나. 작은마님, 쇳내는 앞으로 어찌 되는 걸까요? 너는 아무런 걱정하지 마. 철없는 내 서방님을 철이 들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내 인내심이 그리 깊지 않거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이 네가 서방님의 놀이개가 되는 일은 없게 할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날 밤 설아는 분이의 어미인 유모를 찾아가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주고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다. 그 후로 며칠 뒤 김대감 댁에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네, 무슨 일로 이러는 건가? 대감마님, 제 딸분이 좀 살려주세요. 작은 마님이 분이를... 유모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며느리가 왜? 도대체 며느리가 뭘 어쨌기에 그러는 게야? 작은 마님이 제 딸분이에게 매질을 얼마나 하셨는지 매를 맞다가 정신을 잃었는데 정신을 잃은 분이를 광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분이가 뭔 잘못을 했기에 그렇게까지 한 게야? 이유가 있을 게 아니냐? 제 딸이 서방님을 꾀어냈다고 합니다. 대감마님, 제 딸분이는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그건 대감마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감마님, 부디 쇳내를 봐서라도 우리 분이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유모의 말을 들은 김대감은 흠칫 놀라며 난처해했다. 내가 알아볼 테니 유모는 며느리에게 가서 내가 보자고 했다 전하게. 예, 대감마님, 그리하겠습니다. 유모가 돌아가고 김대감은 혼자 중얼거렸다. 도대체 며느리가 그 일을 어찌한 것이야? 명호가 지 입으로 말했을 리도 없을 텐데 며느리가 사돈께 말이라도 옮기면 큰일인데 이 일을 어쩔꼬? 일단 며느리부터 잘 달래봐야겠다. 잠시 후 설아가 김대감의 거처에 도착했다. 아버님, 절 찾으셨나요? 그래,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무슨 근심거리라도 있는 게냐? 혹시 분이일로 저를 찾으신 건가요? 그렇기는 하다만 네 얼굴이 상한 것이 더 걱정이구나. 저는 괜찮습니다. 서방님께도 이리 오시라 사람을 보내놓았으니 잠시만 기다려주셔요. 명호를 불렀다는 말에 김대감은 흠칫 놀랐다. 아니, 명호는 왜 부른 것이야? 서방님하고 관련된 일이니 당연히 서방님도 함께 하셔야죠. 그때 방문이 열리고 명호가 들어왔다. 아버님, 소자를 찾으셨습니까? 아버님이 소첩을 찾으시기에 서방님과 함께 찾아뵙는 것이 맞다 생각하여 제가 사람을 보내 오시라 한 것입니다. 설아의 말을 들은 명호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김대감과 남편 명호는 아무런 말도 없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 그때 설아가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고는 차분한 말투로 말을 했다. 아버님께서 저를 찾으신 이유가 제가 분이에게 매질을 하고 광에 가둔 일 때문이겠지요. 명호는 설아의 말을 듣고 매우 놀라며 말했다. 부인,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부인이 분이를 때렸다고요? 명호가 흥분한 듯 말하자 김대감은 서둘러 명호를 진정시켰다. 명호야, 며느라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며느라기 말도 좀 들어보자꾸나. 김대감이 눈치를 주었는데도 알아채지 못하는 아들 명호는 화가 난 듯 큰 소리로 말을 했다. 아버님, 부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지금 분이를 때렸다고 말하는데 무슨 말을 더 들어요? 명호의 말을 들은 설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설마 했는데 서방님도 역시 분이에게 마음이 있으셨던 거군요. 설아가 울며 말하자 당황한 명호는 멍한 표정으로 설아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김대감은 이 일을 수습하기 위해 며느리를 달래려 애를 썼다. 며느라가야 그럴 리 있겠느냐. 명호와 분이가 어릴 적부터 오누이처럼 같이 자란 것을 너도 잘 알고 있지 않으냐. 아마 명호는 분이가 매를 맞았다고 하니 그저 걱정이 돼서 그런 것일게야. 너무 깊이 생각 말고 마음을 좀 가라앉혀 보거라. 김대감의 말을 듣고서야 상황을 눈치챈 명호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설아를 달래는 아버지를 거들며 나섰다. 부인, 아버님 말씀이 맞아요. 어려서부터 오누이처럼 지내던 분이가 매를 맞았다고 하니 놀란 나머지 그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졌네요. 절대 분이에게 다른 마음을 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 믿어주세요. 명호의 말이 끝나자 설아의 표정이 다시 밝아졌다. 그렇지요? 소첩도 그럴 줄 알았어요. 소첩은 서방님을 믿고 있었기에 그래서 분이를 혼낸 것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어디서 무슨 이상한 말이라도 들은 게야. 아버님,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문을 듣고 제가 분이에게 그리 험한 짓을 했을 리 있겠어요. 험한 짓이라니. 분이에게 도대체 무슨 험한 짓을 한 것이야? 상세히 다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 밤이 깊도록 도무지 잠이 오질 않아서 분이에게 말벗이나 되어달라 하려고 분이의 처소를 찾았어요. 그때 서방님이 분이의 방에서 나오시는 것을 봤어요. 이상하다 싶어서 살짝 들여다봤더니 분이가 옷매무새를 만지고 있지 뭐예요. 그땐 너무 놀라서 제 방으로 도망치듯 돌아왔어요. 그런데 밤새 생각을 해보니까 분이 그것이 서방님을 꾀어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설아의 말을 듣고 있던 명호가 설아의 말을 자르며 끼어들었다. 아닙니다. 그날 밤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버님 들으셨지요? 제가 본 사람이 서방님이 맞지 않습니까? 저와 백년가약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서방님이 벌써 다른 여인에게 눈을 돌릴 리는 없겠지요. 분명 분이고 것이 어릴 적 친분을 핑계 삼아 서방님을 꾀어내려 한 것이 분명했어요. 그래서 제가 분이의 얼굴이며 몸을 인두로 지지고 살갗이 터지도록 매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분이의 예전 모습은 알아보기도 힘들게 되었어요. 아버님, 서방님,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설아의 말을 들은 김대감과 명호는 너무 놀라 입이 쩍 벌어졌다. 잘못했냐니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다만 며느라기 네가 그 험한 일을 직접 했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 것이란다. 그렇지 않으냐, 명호야? 아, 예, 맞아요. 부인은 괜찮은 겁니까? 많이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아버님과 서방님이 저를 이리 아껴주시니 곧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 다행이구나. 분이는 내가 알아서 벌을 줄 것이니 며느라기 너는 이제 험한 것에 마음 쓰지 말고 마음 편히 있거라. 아버님, 서방님, 분이를 보러 가시지 말아주세요. 오누이 같은 사이라 하셨는데 그 아이의 참담한 모습을 보시면 혹여 두 분께서 저를 미워하시진 않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아니다. 그 아이는 천한 종일 뿐이다. 맞습니다. 부인, 내 지금 당장 그 천박한 것을 내쫓아 버릴 테니 부인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서방님, 소첩이 벌인 일이니 마무리도 소첩이 짓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서방님이 다시 그 아이를 마주한다 생각하니 소첩의 가슴이 두근거리네요. 명호야, 너는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 나와 명호는 상관치 않을 테니 며느라기 네가 분이 풀리는 대로 처리하거라.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몸이 떨리는 것이 좀 고단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제 방으로 물러가 이만 쉬어도 될런지요. 그래, 고단한 것이 당연하지. 어서 건너가 쉬도록 해라.
맞습니다, 부인. 어서 돌아가 쉬도록 하세요. 설아가 돌아가고 김대감과 명호는 한동안 멍하니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다. 명호야, 예, 아버님. 네 처가 보이는 모습과 다르게 무서운 구석이 있구나.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분이를 첩실로 드리겠다 부인에게 말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고,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명호야, 이번 일이 잠잠해질 때까지 너는 학문에만 열중하거라. 그리고 행여 길을 걷다가 다른 여인과 마주치더라도 눈길도 주어선 안 될 것이야. 예, 아버님. 명심하고 또 명심하겠습니다. 한편 사랑채에서 나온 설아는 유모와 함께 분이를 가두어 놓은 광을 찾았다. 분이야, 다 잘 끝났어. 예? 정말이에요? 분이야, 어서 작은마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거라. 작은마님, 이 은혜를 어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감사는 무슨. 서방님이 잘못한 일을 내가 수습한 것뿐이야.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유모는 오늘 해가 지면 분이 얼굴을 가리고 이 집을 나가도록 해. 그리고 서신을 한 장 써줄 테니 그걸 가지고 우리 친정집에 가서 그 서신을 보여줘. 아마 두 사람이 살 수 있게 도와주실 거야. 팔봉이는 돌아오는 대로 내가 그곳으로 보내줄게. 작은마님, 쇠내는 이곳에 남아 작은마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야, 유모. 서방님을 평생 자기 자식처럼 키워준 유모인데 그 유모의 친자식에게 서방님께서 그런 몹쓸 짓을 한 거잖아. 앞으로 유모는 이 집안에 대해선 신경 쓰지 말고 분이와 행복하게 살아. 두 사람 모두 그동안 너무 고마웠어. 유모와 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날 밤 유모와 분이는 설아에게 서신을 건네받고 아무도 모르게 문 밖을 나섰다. 며칠 후 팔봉이가 한양에서 백지를 사가지고 돌아왔다. 분이의 소식을 들은 팔봉이는 한바탕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이놈이 없을 때 어찌 분이를 쫓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셋내도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단 말은 차마 못하겠네요. 안녕히 계십시오. 팔봉이의 난동에도 명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김대감은 팔봉이에게 돈 몇 푼을 챙겨주고는 어디 가서든 잘 살라고 말했다. 팔봉이가 망연자실해하며 대문을 나가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설아가 팔봉이에게 말을 건넸다. 팔봉아, 분하냐? 팔봉이는 화를 내며 대답했다. 작은마님, 어찌 분이에게 그리도 험하게 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팔봉이의 물음에 설아는 한숨을 크게 한번 내쉬더니 차분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지금 네가 느끼는 그 분한 마음을 절대 잊지 마. 네 사람을 지키려면 독하게 마음 먹어야 한다. 내 친정집으로 가보거라. 그곳으로 가면 분이가 있는 곳을 알려줄 거야. 가서 부디 분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라. 설아는 팔봉이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다. 분이가 다친 곳 없이 잘 있다는 설아의 말에 팔봉이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설아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설아의 친정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날 이후로 아들 바보 김대감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더 이상 아들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부인 설아가 무서워 학문에만 열중하던 명호는 그 해의 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과거에도 급제해 나란 일을 하며 부인 설아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았다. 한편 분이와 팔봉이는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고 평생 서로를 아끼고 의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갔다고 한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뺑덕 야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